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ETF 투자 전략 세워보고 있죠. 오늘 이 시간 NH아문지 자산운용 ETF 투자본부의 김현빈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최근에 ETF 매매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매매 동향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순매수 동향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지난주는 짧았어요. 월화수 네, 정도밖에 그렇죠. 없었는데 3일 정도 순매수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선물 인버스를 마이너스 이제 떨어지는 인버스 이제 레버리지를 1,200억을 샀고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150 선물 인버스를 샀어요. 전부 다 세 종목 전부 다 인버스에 좀 집중을 했고요. 외국인은 차이나 전기차, 그다음에 미국 팽플러스, 코스닥 150 또 차이나 쪽에 좀 많이 좀 포커스를 뒀습니다. 네. 근데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좀 하락하기 때문에 좀 레버리지를 많이 샀어요.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 코덱스 200 해서 특히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2,985억이나 좀 샀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많이 좀 손실이 나지 그러네요.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월간 순매수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지난 9월 달 이제 한 달 지나갔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9월 달 한 달간 순매수 상위를 봤을 경우도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좀 개인하고 좀 틀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인버스 ETF를 주로 많이 좀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차이나 전기차, 차이나 항생테크, 차이나 쪽에 좀 외국인들은 좀 주목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은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다음에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도 좀 새롭게 좀 들어왔어요. CD 금리 액티브란 ETF도 한 680억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관이 인버스를 많이 사서 수익이 괜찮을 것 같은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네, 주간 수익률 한번 어떻게 됐는지 수익률 상위, 하간, 주간 수익률 하위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간 수익률 상위 종목은 소울 차이나 태양광 ETF가 7.14%로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타이거 차이나 바이오테크 3.94, 타이거 차이나 클린 에너지. 타이거 쪽에서 차이나 쪽, 그다음에 네. 보면 소울도 차이나인데 차이나 쪽이 좀 지난주에는 조금 더 인기가 있었고 좋긴 수익률이 하네요. 좋았다라고 예.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원자력 ETF가 3.39%, 그다음에 미국 S&P 원유 생산 기업이 3.19%, 그다음에 하위 6위에서 이제 상위 6위에서 10위를 보면은요. 심천 차이넥스트, 미국 S&P 500 에너지, 필리핀 ETF, K푸드 ETF, 그다음에 구리실물 ETF. 이제 K푸드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이 하락할 때 좀 방어적인 좀 성격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심천 차이넥스트 앞에 차이나해서 심천까지 중국 쪽으로 좀 약간 그동안 많이 좀 하락을 했었는데 네. 지난주에 좀 상승하는 주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주간 수익률 하위 ETF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좀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면 다 2차 전지 ETF예요. 그러네요. 네, 코덱스 2차 전지 핵심 소재 ETF가 마이너스 6.76%로 하위 1위를 기록했고요. 2차 전지 소재, 타이거 2차 전지, K 뉴딜, 2차 전지, 2차 전지. 6위부터 10위까지도 다 2차 전지가 지금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차 전지로 많이 조금 더 이익을 내셨던 고객들이 계셨을 텐데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좀 손실을 보셨을 것 같은데 인버스 ETF도 있으니까 만약에 인버스 ETF를 좀 활용했다라면 손실을 좀 방어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네. 얼마 전에 또 2차 전지 인버스 ETF가 상장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그래도 단기 쪽으로 네네. 투자 자금이 좀 몰리고 있다고 네네. 들었거든요. 지금 ETF도 굉장히 그런가요? 굉장히 단기 자금으로 지금 많이 ETF가 모이고 어. 있고요. 아까 월간 순매수 상위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ETF를 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단기 ETF를 한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ETF가 있고요. 타이거 CD 금리, 코덱스 코파 금리 액티브, 타이거 코파 금리, 하나로 코파 금리. 단기 자금 ETF 같은 경우 CD 금리하고 코파 금리 ETF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CD 금리는 이제 CD 금리를 이제 해서 주는 거고, 그다음에 코파 금리는 코파 금리를 365분의 1 해서 주는 건데 네. 수익률 한번 보시면 1개월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3개월 같은 경우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CD 금리 액티브가 조금 더 높았고요. 1년 지금 나머지 ETF들은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 나왔는데 타이거 CD 금리하고 코덱스 코파 금리 액티브를 보면은 타이거 CD 금리가 3.64 그래서 1년에 그다음에 CD 금리가 코파가 3.52%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네. 이거 수익률 그래프를 보시면은 사실 지금같이 하락하는 장에 굉장히 놀라우실 수 있어요. 그래요? 저희가 가장 원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네.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우상향이에요. 45도 각도로 해서 예. 계속 올라가는데 이 CD 금리하고 코파 금리 ETF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킹 통장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파킹해 두면은 이익이 조금씩 나는 상품이기 때문에 손실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CD 금리가 뭐 3.6에서 7 정도라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365분의 1 해서 매일매일 수익률을 주는 거기 때문에 매일이요? 매일매일 수익률을 조금씩 높여가는 상품이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1년 동안 갖고 있으면 CD 금리를 받는 거고 1년 동안 갖고 있으면 코파 금리를 받는 겁니다. 네.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파킹 통장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뭐 CD 금리 ETF는 연초 대비해서 뭐 3조, 2조 굉장히 많은 돈이 이제 기관 투자 자금 많이 들어오고요. 최근에는 개인 투자 자금도 많이 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CD 금리 ETF, 그다음에 코파 금리 ETF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코파 금리 ETF, CD 금리 ETF를 하나 찝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로 코파 금리 ETF가 이제 KOFR 인덱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국채 및 통한 증권을 담보로 하는 이 길문 RP 거래의 금리 대상으로 산출되는 무위험 지표 금리 지수라고 합니다. 이건 2000년 3월 14일 날 상장했고요. 그다음 CD 금리 같은 경우는 산출 기간 평가 CD 종목 중에 잔존 만기 60에서 120 구성된 해서 국내 시중 은행 특수은행 CD 10종목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네. CD 금리를 주는 거고 이거는 코파 금리를 주는 거다. 보수가 틀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좀 하락할 때 난 투자할 데가 없다라고 한다면 CD 금리, 코파 금리 ETF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안전하게 좀 파킹해 놨다가 그러네요. 다시 좀 시장에 빠졌을 때 들어갈 때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단기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기 ETF를 좀 비교를 해봤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뭐 감소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네네. 관련된 ETF도 있다고요. 이 부분 짚어주신다고요? 다시 요즘에 또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 ETF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로 글로벌 백신 치료제 ETF라고 지금 상장이 된 ETF가 있고요. 그다음 미국 S&P 500 헬스케어 ETF가 있습니다. 수익률 보시면은 최근 1개월에 마이너스 0.58, 3개월에 0.24%인데 사실 그 S&P 500이 3개월에 마이너스 2.37%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헬스케어와 글로벌 백신 치료제 쪽이 많이 조금 수익률이 조금 더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글로벌 백신 치료제 상품이 어떤 거라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하실 수 있어요. 백신 치료제 이런 게 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지수 같은 경우 보시면은 MSCI에서 만든 월드 바이럴러지 인덱스가 지금 채택이 됐는데요. MSCI에서 산출하는 지수로서 글로벌 기업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종목으로 27종목을 해서 이 작년이죠. 6월 8일 날 상장이 네. 됐어요. 종목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나 이거 알아. 왜냐하면 백신에서 들어갔던 종목들이거든요. 보시면은 존슨앤존슨 있고요. 그다음에 머크사 있고요. 사노피 있고요. 바이자 있고요. 모더나도 있네요. 그래서 1위부터 10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거 백신 치료제에 관한 종목이구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환절기에 또 코로나가 다시 한번 또 재유행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런 적이 많이 좀 하락했다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많이 가져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신규 상장한 ETF 중에서 소개를 해주실 만한 종목 어떤 것인가요? 지난주에 이제 마이티 26-09 특수채 ETF가 하나 상장이 됐는데요. 네. 특수채라고 하는 건 뭐 가스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도시개발공사가 발행한 채권인데 만기가 있는 겁니다. 26년 9월에 끝나는 특수채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많이 또 올라왔다가 또 하락을 예상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만기가 있는 이런 채권 ETF도 관심을 가져서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NH 아문지 자산운용 ETF 투자본부의 김현빈 본부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